솔직히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은 이 사람과 같이 일할 의향이 있느냐? 주저하지 않고 없습니다. 나는 절대 이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진환이라고 하고요. 커리어를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구글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제품에서 한 8년 정도 엔지니어로 일했고, 한 3년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직원들의 데이터들 아니면 각 부서들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한 해의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거에 가장 장점을 얘기하면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가 상당히 많아요. 서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일단 들어주는 문화가, 저는 그게 구글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정말 똑똑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연차가 뭐 오래됐던 아니면 젊은 사람이든 간에 항상 배울 점이 있다는 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단점도 역시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조금 더 프로덕티브해야 된다는 그 프레셔, 이거는 누가 주는 프레셔가 아니라 그냥 기업 문화에서 주는 프레셔가, 그게 또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인턴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정직원으로 풀타임 엔지니어로 일을 쭉 했으니까 17년 차 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세 가지 단계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력서를 내면은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인재인지 그걸 먼저 검사를 하고 나서 펀 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은 되는구나를 먼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언사이트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언사이트, 말 그대로 사이트로 데리고 와서 인텐시브하게 면접을 보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언사이트로 데려오진 않아요. 워낙 지원자가 많잖아요. 다 사이트로 데리고 와서 하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대신에 이제 구글 닥에다가 코딩 같은 걸 하면서 그 사람의 테크니컬하는 걸 보는데, 인터뷰를 통과되고 나면은 따로 이제 하이어링 커미티라고 있거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이어링 하겠다,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를 만들듯이 문제를 내줘요. 풀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죠. 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답일 경우라도 이 사람이 오답을 풀어가는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을 많이 보긴 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하나는 채용이 안 된 케이스고, 다른 하나는 채용이 된 케이스인데, 이 친구 너무 샤프했어요. 너무 인텔리전트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너무 쉽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똑똑한 친구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태도가 거만하다고 할까? 겸손하지 못한다고 할까? 솔직히 얘기했었어요. 이 사람의 태도는 내가 대하기 어려운 태도였다. 나중에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하이어링을 하면 당신은 이 사람과 같이 일할 의향이 있느냐?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없습니다. 나는 절대 이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팀에서 같이 일하고 싶진 않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은 팀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너무 뛰어나지만은 팀메이트로서는 합격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한 케이스는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었어요. 약간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정확히 하면 이 사람은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력서를 보면서 이 사람 블로그가 있어서 한번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자기 공부하는 과정, 대학원 생활을 하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토록도 가서 봉사하고 그런 이제 모습의 사진과 함께 그걸 이제 자기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적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해 이제 사이트로 찾아봤더니 구글 안에 유튜브 자회사죠. 본사에 가서 이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의 어떤 구성원 중 한 명이라면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커뮤니티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귀찮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임을 많이 드러내려고 해요.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거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게, 저희 모습을 제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보여준다면 그게 직장 내에서 어떤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구류학번이고 2000년도에 졸업을 해서 뉴욕에 있는 RPI 공대라는 곳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하고, 2004년도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UC 얼바인이라는 대학 이제 박사과정으로 다시 이제 왔어요. 이제 올 때는 풀 스칼라십을 받았고 생활비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박사과정인 지도 교수님이 있잖아요. 1년 지나서 이 지도 교수님이 학교에서 이제 나가게 되셨어요. 한 5명, 6명 정도가 이렇게
약간 길거리에 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됐거든요. 이제 파이낸셜 서포트는 거기서 끊겼거든요. 그때 마침 얼바인에 구글이 새로 인턴을 구하고 있었고 인턴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라는 고민도 있었기도 했었고 매니저도 저에게 이제 풀타임을 하고 싶은 의향을 물어봤고 이제 풀타임을 하려면은 학교를 관둬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제도상으로는 어쨌든 내가 지원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터뷰를 봐야 되는 거고 학생 비자에서 이제 워킹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인턴을 했지만은 그 학기가 시작되면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인턴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게 웬 좋은 떡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실 양심상으로는 이게 걸리는 거죠. 그때 친하게 지내던 이제 규식이라는 동문인데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 이 정지가 아니냐. 얘기를 듣고 아 맞다. 그게 맞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고 매니저는 좀 이렇게 털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저에게 풀타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제가 풀타임 면접을 보기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돈에 관련된 그 정직함 때문에 나는 너를 같이 일하고 싶다. 그때 당시엔 너무 저에게 큰 거였지만은 그거를 정직하게 함으로써 저에게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방향은 맞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이 한동대로 갔어요. 너무 놀랬죠, 사실. 브레이크가 하나가 망가진 거예요. 왼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기독교랑 끝이다. 술 가지고 들어오고 담배 피고 이제 보란 듯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만약 안 그러셨으면 지금 좀 잘 놀고 살 텐데.